행복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할 때 찾아온다.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는다.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귀찮은 일에 연루되는 것이 싫어서 거짓말을 한다.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바쁠 때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 올 것 같으면 얼른 다른 곳으로 피해버린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스스로 발전하고 행복해진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인지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의 신념을 따르라.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잘 몰라서가 아니라 그 결과가 두려워서이다. 어리석게 보이면 어떡하지? 적이 생기면 어떡하지?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고 말이다. 인생이 살만한 이유는 무언가에 대한 신념과 열정 때문이다. 냉소적이고 결정론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지성적이지 않다. 이는 실로 슬픈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지루해서 더 이상 흥미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런데 인생을 지루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생각과 태도이다. 어떠한 것도 좋아하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재미있을까? 우주에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 온갖 생각을 한다. 그리고 대개 그러한 생각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면서 더 행복해한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행복해한다. 예컨대 정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지역 상인들은 어떻게 장사를 해야 하는가? 친구들이 어떻게 삶을 영위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생각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남들과 공유하길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은 패배보다는 승리 때문에 파멸한다. 스스로 남들보다 우수하기에 그들을 이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승리는 금세 재앙으로 바뀔 것이다. 어리석은 승리자가 되지 말라. 패배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준다. 패배를 통해 교훈을 얻는 것처럼 승리를 통해서 배움을 얻지 못한다면 더 이상 행운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하는 것, 그곳에 도달하는 시기를 통해 진정한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매일 어디로 갈 것인지를 선택한다. 때로는 휴가를 어디서 보낼지, 어디에 있는 집을 살 것인지와 같이 큰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물론 이런 결정보다는 커피를 어디에서 마실까, 어디에서 양말을 살까, 어디에 가서 식료품을 살까 같은 소소한 결정들을 내릴 때가 더 많다. 이러한 일상적인 결정조차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준다. 이 결정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바란다. 사람들은 눈앞에 음식들이 한상 차려져 있으면 이미 배가 찼는데도 또 먹는다. 결국 더부룩한 배를 부여잡고 소화제를 찾느라 고생을 한다. 어느 정도 포만감을 느낀다면 절제하라. 과식으로 뒤뚱거리는 것보다 기분이 훨씬 좋을 테니까 말이다. 잠시 동안 가만히 앉아 사색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북적거리는 세상에서 항상 소리에 둘러싸여 있다. 자동차, 비행기, 육중한 기계, 라디오 등에서 나오는 인위적인 소리 말이다. 우리는 혼자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드물고 간혹 그런 기회가 와도 굉장히 불안해한다. 집에 아무도 없으면 얼른 텔레비전을 켜고 자동차에 잠시 앉아 있을 때도 라디오를 켜기 바쁘다. 심지어 산책을 나갈 때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다. 그러나 이따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함을 즐길 필요가 있다. 인내와 지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인내심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항상 초조하게 발을 구르고 입술을 깨물며 손에 쥔 열쇠를 흔들어댄다. 기다리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을 뿐더러 점잖게 기다리는 법도 없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당장 해결책을 찾고 싶어한다. 조금의 여유도 없이 말이다. 그 결과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다. 지혜는 아직 굽지 않은 빵 반죽과 같다. 부풀기를 기다려야만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다.
돈이 많거나 좋은 옷을 입는 등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정신적 영감이 충만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보다는 아름다운 봄 날씨, 아이들의 사랑, 별이 반짝이는 밤 등 정신적인 것에서 더 큰 만족을 얻는다. 그런데도 백화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수 없는 것들을 사들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인격은 편안하고 아무 일 없는 고요한 시기에 성장하지 않는다. 오직 시련과 고난을 겪은 후에 영혼이 강해지고 패기가 생기며 성공할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좀 더 편안한 삶을 원한다. 그러나 힘든 시절에 자신을 어떻게 다스렸느냐가 진정한 자기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주어진 상태에서 시작하지 않았으며 열심히 일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엄청난 고생을 했다.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 한 명의 힘은 관심만 가지고 있는 사람 99명의 힘과 같다. 혼신을 다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멈출 수가 없다. 그런데 이는 진정한 신념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훌륭한 일을 해낼 것이라는 신념이거나 우리가 한 일 덕분에 다른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신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종교 교리가 옳고 중요하다는 신념이 될 수도 있다. 열정적으로 행동할 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모습에 감동받은 사람들 역시 동참하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특별한 몇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면 행복은 코앞에 있을 것이다. 행복은 결코 미지의 신비가 아니다. 손을 뻗으면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는데도 우리는 이를 알지 못한다. 행복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남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막대기를 던지면 강아지가 다시 물어오는 것처럼 사랑과 호의도 다시 돌아오게 마련이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면 배로 우리 자신이 행복해진다. 부는 숭배되어야 할 신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다. 돈이 있으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갚아야 할 빚이 없다면 다리를 쭉 뻗고 편하게 잘 수도 있다. 그런데 돈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바란다. 돈 때문에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돈 많은 사람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다. 사실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고 갑자기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많다는 뜻이다.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는 없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속에서 행복을 찾기로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 기지는 적을 만들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교묘한 능력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남들도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의견을 피력할 때 사람들이 하품하거나 딴 곳을 보고 있으면 혹은 반박을 하면 맥이 빠진다. 의견을 낼 때 좌중을 압도하는 기지를 발휘하라. 분위기를 지루하게 만들지 않도록 또한 곤봉을 휘두르듯 의견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희망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결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불가능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희망을 갖는데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희망이 없으면 반드시 실패한다. 희망이 없으면 행동할 수가 없다. 가만히 앉아서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만 한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결과를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내면의 정신 태도를 바꾸면 삶의 외적 양상을 바꿀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비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몽상, 재구성, 심상, 긍정적인 사고, 인지 요법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이름도 붙이지 않고 행하기만 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행동, 목표, 결과 등을 신중하게 떠올려 보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물론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단 비전을 갖게 되면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하는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야옹거리며 우는 고양이는 쥐를 잡을 수 없다. 우리는 말하고 또 말한다. 하고자 하는 일을 실천하는 시간보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경우도 허다하다.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어서 혹은 조언을 얻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 아니면 말로 하는 것은 쉬운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특권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존경을 받는다. 여기에는 약한 사람들을 얕보는 교만이 없다. 또한 도와준 만큼 갚아야 한다는 욕심도 없다. 선물은 크든 작든 모두가 소중하다. 또한 바라지 않아도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든 돌아오는 것이 선물이다. 단체의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박식하고 결단력 있고 활기찬 사람이 그 단체의 질을 결정한다. 어느 단체에나 이처럼 단체 활동에 불씨를 지피는 사람이 존재한다. 어떤 모임에서든지 어떤 문제에 불씨를 붙이는 사람이 최소한 한 명은 존재한다.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부정적인 사람이 불씨를 지필 수도 있다. 100명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다면 한 명만 먹여 살리면 된다. 나쁜 뉴스를 접할 때면 자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한계가 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한다. 일주일에 1시간씩 이민자들을 가르치는 것도 좋고, 기부를 해도 좋고, 아픈 친구를 위해 따뜻한 죽을 끓여다 주는 것도 좋고, 외로운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도 좋다. 100명의 사람들이 제각기 한 명에게 음식을 나눠준다면 100명이 굶지 않게 된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자세하게 계획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스케줄 다이어리를 항상 가까이에 두고 해야 할 일들을 빼곡히 적는다. 하루를 되돌아보면 다이어리에 적힌 수많은 일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뭔가를 빼먹은 것처럼 느껴진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몇 달이 지났는데도 몇 가지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하필이면 아직 달성하지 못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